네, 해석합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업종, 앞으로 업황이 개선될 그런 업종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린 대로 2021년은 우리가 이 유가, 지금 이 차트가 유가거든요. WTI, 유가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코로나 전에 유가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터진 다음에 이렇게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세계 각국이 봉쇄를 하고 활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제 2021년은 이전처럼 다시 각국이 교역을 하고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기대감으로 다시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는 좀 다르게 2021년은 유가에 관련해서 수혜 업종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하고 좀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업종이 첫 번째 이제 조선주가 있죠.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발주가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해외 플랜트, 해외 건설, 이쪽이 붐을 일을 수가 있겠죠. 유가가 높아지면은 중동 쪽에서 유가를 수출하면서 이제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조선주도 그렇고 해외 건설 쪽이나 해외 플랜트 쪽 발주가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 건설은 이제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을 많이 하는 건설사가 더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요렇게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조선주, 건설, 플랜트 이쪽이 수혜를 입습니다. 중동 쪽에서 발주가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정유주도 있는데, 정유주는 정제 마진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정제 마진이 좀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정제 마진이 4달러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직 1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가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 2021년 업종에서 이제 반도체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쪽이 드램도 좋지만 이쪽이 더 업황이 좋을 수가 있고요. 2차 전지, 2차 전지는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선주를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국조선해양 중심으로 이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선주가 뭐 조정이 나와서 이 구간이 다시 온다면은 역시 저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올해부터 이거를 봐야 되죠. IMO 환경규제 계획. 그래서 이미 작년에 실시가 돼서 중앙 함유량을 0.5% 제한을 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40% 감축, 요 부분이죠. 요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연료를 LNG를 추진으로 하는 배를 이제부터는 건조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주가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쪽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정치를 보면은 LNG 연료 추진선이 2025년에는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NG 선에서 한국이 점유율 70%, 작년 연말에 뭐 12월에 발주가 쏟아졌죠. 수주가 쏟아지면서 LNG 운반선 쪽에서 발주가 나왔죠. 거의 한국 3사가 독점하다시피 물량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년은 수주를 받았고 올해 발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기억하시죠? 카타르 도크 계약이 있었잖아요. 6월 달에. 그러면서 조선주가 강했죠, 시세가.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는 수주가 아니고 도크를 확보하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도크 확보는
어느 정도 이제 수주를 할 거니까 좀 도크를 니네가 마련을 해놔라.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발주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뉴스가 나올 때 백척, 수주, 잭팟, 뭐 23조, 잭팟 막 이렇게 좀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수주가 아닌 도크 확보를 한 계약이었다는 것.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올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카타르에서. 이게 정확히 뭐 백척을 했기 때문에 저 백척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도크 확보를 하고 7, 80% 정도 이제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도크 확보를 했던 그런 카타르 쪽에서 이제 LNG 운반선이 수주가 나온다. 올해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좀 예상되는 게 그리스 쪽, 독일 쪽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점점점 증가를 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이 이제 저점이었다는 거죠. 극심한 수주 가뭄이었던 2020년을 저점을 찍고 이제 턴에서 수주가 나온다는 거죠. 2020년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발 때문에 발주가 많이 줄었던 영향이 있죠. 그래서 올해 2021년부터 그게 풀리면서 점점 증가하는 모습. 컨센서스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카타르가 왜 LNG 운반선을 도크 확보를 해놨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지도를 보면은요, 카타르가 여기 있어요. 가스를 수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우디가 막고 있죠. 사우디가 막고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관을 연결해주지 않으면은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가 가스를 수출하는 걸 싫어하죠. 최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펙의 수장이죠. 그래서 카타르가 LNG 운반선을 건조를 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다음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조선가가 지금 선박 가격이죠. 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LNG 운반선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LNG 운반선 쪽은 단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죠. VLCC 이거는 이제 원유 운반선입니다. 원유 운반선인데 원유 운반선 쪽은 단가가 떨어지고 있고 유조선도 단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LNG 운반선 쪽은 단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LNG 운반선 그리고 올해는 LNG 연료 추진선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3사 조선사들은 이렇게 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유가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도 그쪽으로 많이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셰일가스를 줄인다 그랬어요. 셰일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쪽으로 간다 그랬죠.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겠죠. 셰일가스를 줄이게 되면은 유가는 상승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한다는 거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친환경을 한다는 거는요,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 경쟁력이 생겨야 되는 거지, 유가가 막 20불, 요렇게 10불, 이렇게 싸게 움직이면은요, 친환경 쪽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태양광, 뭐 수소, 뭐 풍력, 이쪽보다 유가가 싸지면은 유가 경쟁력이 더 좋아지죠. 공장 돌리고 뭐 연료로 소비할 때 유가 쓰는 게 더 싼데 누가 친환경을 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셰일가스를 줄이고 이런 속셈이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이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가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그 부분에서 조선주 우리가 관심을 갖고 2021년에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보다 좀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LNG선의 기술력은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좀 합병 이슈가 있죠.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해외에서 유럽 쪽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만 한다,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합병이란 게. 한국조선해양이랑 대우조선해양이랑 합쳐지면은 정말 큰 대형 조선 회사가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을 좀 보면은 합병 이슈를 유럽연합,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6개국에 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중국은 승인을 했고요. 카자흐스탄, 싱가포르도 승인을 했지만 지금 일본이랑 유럽 쪽에서 아직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하지만 당장 나올 수 있다고는 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좀 기간이 더 연장이 되고 좀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빠르게 합병을 하기는 좀 어렵고 계속적으로 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춰서 좀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컨센서스를 좀 봐야 되는데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2,900억이었죠. 2020년 컨센서스는 3,200억이 나오고요. 올해 3,300억, 내년에는 5,200억. 이렇게 컨센서스가 수주에 맞춰서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살펴보면은요, 요때죠. 요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크게 좀 하락을 한 것이고, 최근에 이 자리 저점을 만들고 상승을 했는데, 그때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선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 부분 말씀드렸죠.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조선주가 이제 계약 시점과 윈도우 시점에 잔금을 받을 때 환율 영향을 많이 받죠. 여기서 삼성중공업은 환회지가 100%가 돼 있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60%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올해는 유가 관련해서 업종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 중에 조선주 단기적으로는 뭐 움직일 수가 있죠. 위아래로. 단기가 아닌 올해는 조선주가 이 수주에 힘입어서 좀 서름을 벗어나는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이에요. 한국조선해양 주봉. 이때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내려왔죠.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주가가 회복이 전혀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LNG 쪽, LNG 연료 추진선, LNG 운반선 쪽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조선주에 좀 힘을 불어넣는 제2의 좀 도약기를 맞는 그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LNG 추진선은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이 되면은 환경 규제를 더 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는 LNG 추진선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휴도 끝났고요. 내일은 1월 4일이고 증시가 10시에 개장합니다. 9시가 아니고 10시에 개장을 하고 3시 반까지 종료 시간은 똑같고요. 이제 2021년 첫 개장일이 이제 내일인데 올해도 수익 많이 내시고요. 올해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3월에 있는 공매도 재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오른쪽이면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최근 삼성전자의 상승이 이 공매도 환매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매일 이제 시황 통해서 잘 준비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